자, 우리 챕터 4장인데 역시 4장이 뭐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조대체제, 조보완제, 순대체제, 순보완제인데 효용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연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제약식은 뭐 소득을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하고 XYZ 가격을 그대로 역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번 한번 볼까요? A번 YJ 가격이 오를 경우 XJ 수요량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효용 극대화하는 X랑 YJ를 우리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라그랑지안으로 써도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MRS XY랑 PY분의 PX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분모에는 이렇게 MUY고 분자에는 MUX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분모에 Y로 미분하게 되면 요 Y로 미분하면 1 하니까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Y의 영향을 안 받나 봐요. 그리고 X로 미분하면 이게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분의 1 이게 바로 MRS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Y분의 PX 요게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게 바로 6번식에 나와 있는 거예요. X분의 1, 얘는 PY분의 PX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게 준선형 효용 함수잖아요. 준선형 효용 함수인데 요거의 이제 특성인데요. 효용 함수로 자, 요거 X는 어떻게 됩니까? MRS가 X에만 영향을 받아요. 요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 MRS X는 XY는 X만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받고 X에만 영향을 받고 Y에는 전혀 영향이 없네요. Y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준선형 효용 함수인데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일 때는 우리가 대체 효과가 없는데 준선형 효용 함수는 소득 효과가 없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소득 효과가 빵인 경우라고 우선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차 풀어나가면 요거 X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요거 분모 문자 바뀌게 돼요. PX분의 P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네, X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Y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X를 여기다가 예산선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Y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값은 어떻게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Y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넣으면 PX 지워지죠? 그러면 PY가 됩니다. 그럼 Y는 PY 이렇게 따로 빼낼 수 있게 되네요. 그러면 Y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PY 전리 넘기고 PY 이런 관계를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X랑 YJ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YJ 가격이 상승할 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YJ 가격이 상승할 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니? 라고 보시면 요거 관심이 X잖아요. Y로 미분하면 PX분의 1 이렇게 돼요. 얘가 0보다 크죠?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니까 Y의 가격이 올라가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두 재화는 서로 대체제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대체제 효과 나타낼 때 대체 탄력성 고가할 때 부호 나타내는 거잖아요. 플러스니까 대체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 효과만 나타나는데 근데 또 하나 볼까요?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소득이 변하면 이때는 X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어요. X의 소비량은 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소득의 효과는 빵이고 그래서 소득 효과가 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 효과는 있고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밑에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그림을 한번 좀 잘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A번 그거 하나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B번도 한번 볼게요. X제 가격이 오를 경우 Y제 수요량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지금 그거 한번 봅시다. B번 보시면 X의 가격이 변할 때 여기 보시면 Y의 소비량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Y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또 빵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J의 가격이 이렇게 쓸게요. XJ의 가격이 변화 시 Y의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그림 볼게요. X, Y, X의 가격이 하락한 걸로 할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원래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점을 거기 보시면은 자, X의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할게요. 상승하는 거. 거기 보시면 X의 가격이 오를 대로 했으니까 상승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옛날 예산선이고 얘가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A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A점 이렇게 있어요. 근데 X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점의 선택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 C 이렇게. 그럼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나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C점 가는 게 총 효과예요. 가격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 A에서 C점으로 가는 게 이게 가격 효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총 효과인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뉴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점을 찾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위치해야 돼. C점 바로 위에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이 좀 잘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쭉 요거랑 같은 기울기를 쭉 나타내야 돼요.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기 어렵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B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A에서 B점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대체 효과인 거 아시겠죠? 왜냐면 하나의 무차별 곡선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해서 나타낸 게 대체 효과니까 A에서 B로 간 게 대체 효과가 되고요. 그다음 평행한 예산선 두 개 찾으세요. 예산선이 노란 색깔 실선, 파란 색깔 실선, 하얀 색깔 실선인데 파랑과 하양이 그죠? 같이 평행하니까 요 사이 관계가 소득 효과라고. 그래서 B에서 C로 간 게 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에서 이렇게 C로 간 게 소득 효과인데 이거는 빵이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된 게 대체 효과가 되고요. 이게 바로 가격 효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 그림이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가 없어요. 빵이에요. 빵이기 때문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똑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효과 없으니까 가격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돼 소득 효과 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C번 문제 좀 볼까요? X제랑 Y제는 그래서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01페이지 해설을 한번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앞에 문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A에서 요거는 대체적 관계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건 됐고요. 근데 B에서 살펴보면 XJ 가격이 변했을 때 YJ 소비량은 또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다는 것은 두 재화의 관계가 독립제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모순처럼 보여요. 아니, XJ 가격이 변할 때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의 가격이 변할 때는 X의 가격이 플러스로 대체 관계인데 X의 가격이 변할 때는 Y의 소비량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야 이거 이상한 거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자,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 말할 때 소득 효과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대체관계 대체관계냐 뭐 보완관계냐 이거 나타낼 땐요. 소득 효과를 제거한다면 소득 효과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거한다면 이렇게요. 제거하게 된다면 그리고 대체 효과만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본다면 이게 순대체죠. 대체 효과만 반영하면 네, 이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재화 모두 대체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대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대체 효과만 나타낸 보상 수요 곡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는 소득 효과가 제거되고 상쇄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대체 효과만 반영한 우리가 순 대체제만 놓고 본다면 그거는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